여러분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 유일한 신고자 보호 제도 총괄 기관인데요. 우리 공동체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와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청렴한 우리 사회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한 신고자들을 보호하는 것이겠지요. 바로 이러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저희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러한 일을 맡고 있는 부서의 부서장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자 보호 관련 법률로는 크게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막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민간 부문의 부패 행위를 막기 위한 즉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법에 규정된 신고자 보호 규정에 따라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위원회 대표 법률 중에서 청탁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자도 위 법률들의 보호 규정을 준용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의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들을 신고한 분들도 물론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신 겁니다. 자, 그럼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입니다. 누구든지 부패 신고자나 공익 신고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분들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은 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으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자체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벌칙이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공익 신고자들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해서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검찰, 경찰 등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밀보장 의무 위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학교 모 교수가 성추행 등 비위 사실과 신고 방해 행위를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교수가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단체 대화방에 공개한 사실이 있었는데 우리 이해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경위를 확인해서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그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해당 교수는 결국 감봉 처분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입니다. 신고자와 그 가족은 신고를 당한 상대방으로부터 유무형의 보복에 가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우리 위원회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변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위원회가 신변 보호 조치를 요구하게 되면 경찰 관서의 장은 즉시 신변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기관 시 동행, 신청인에 대한 신변 경호, 신고자의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신변 보호 조치를 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썩은 우유를 대량으로 제조해서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해서 경찰에 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신고자는 이제 그 신고를 한 이후에 법률 위반자로부터 미행이나 협박 등의 이제 이런 것들을 받고 있다 해서
저희 위원회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한 사례인데 우리 위원회는 이에 관할 경찰서에 긴급 신변 보호 조치를 요구했고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자에 대한 신변 경호와 함께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이익 조치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패 공익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 조치의 유형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파면, 해고 등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등 부당한 인사 조치, 그리고 전보, 전공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 기타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취소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들을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한 경우 또는 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봐서 불이익 조치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한 자는 본인의 조치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부패 신고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절차의 일시 정지를, 그리고 공익 신고자의 피신청인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호 제도에 고치할 수 있는 보호 조치 및 신분 보장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 신고나 공익 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은 신고자 등은 불이익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신분 보장 조치나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을 받고 조사를 통해 신청인이 신고를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 이렇게 인정하면 위원회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신분 보장 조치나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먼저 부패 공익 신고 등이 있을 것, 두 번째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것, 세 번째 부패 공익 신고들과 불이익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등의 요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신분 보장 조치, 보호 조치의 유형으로는 원상 회복 조치, 차별 지급되거나 체급된 보수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 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확정한 이러한 보호 조치 결정을 불이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원회는 이제 이러한 저희 보호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매년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신분등 보장 조치를 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위원회에 신고한 신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고자가 채용 비리 신고를 인해서 경영지원팀장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임시 TF 팀장으로 이제 전보되었고, 근무 성적 평정에서도 최하의 점수를 받았다고 위원회에 이제 이 보호 조치, 신분 보장 조치를 신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회가 조사를 해봤더니 신고와 불이익 조치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서 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대해서 신고자에 대한 부당 정보 취소 및 원상 회복, 근무 성적 평정 재실시,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요구했고, 위원회의 요구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책임 감면입니다. 부패 공익 신고자 등이 상급자나 대표자의 어떤 지시에 따르거나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는다는 이유로 피신고자와 함께 부패 행위나 공익 침해 행위를 하였지만 나중에 이를 이제 시정하고자 이제 신고를 한 경우에 이 신고자의 책임을 감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책임 감면 제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 행위나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어떤 발각과 규명을 위해서는 신고자의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신고와 관련된 범죄나 징계 사유에 대해 그 처벌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신고를 이제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즉 신고로 인해서 지켜낸 공익과 신고자 자신이 침해한 법익을 형량해서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이 그가 침해한 법익에 비해서 현저히 크다면 신고자에 대한 처벌 또는 징계 강경뿐만 아니라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법원은 부패나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 등의 범죄 행위에 발견된 경우에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그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공익신고 등과 관련해서 발견된 위법 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 신고자의 이제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처분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요구를 따라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 이 감면 사례를 위원회가 요구한 것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선주의 지시로 무허가 전개판을 사용해서 어류를 불법 포획한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신고로 선주는 벌금 1천만 원이 이제 선고됐고, 신고자 자체도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이제 이 사건을 볼 때 신고자의 이제 적극적 신고로 인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신고자의 어떤 적극적 신고가 아니었다면 이를 적발하기 어려웠고, 신고자 본인도 처벌받을 것을 알고 공익을 위해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서 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로에 대한 면허 취소 면제를 요구했고, 해양수산청장이 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신고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면제한 사례입니다. 자, 그럼 다음 화해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그리고 공신법은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분쟁에 대해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ADR 제도인 화해 제도를 규정해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과 신고자의 원활한 직무 복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자에 대한 해고, 징계 사유 등의 이 불이익 조치가 신고로 의한 불이익 조치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고, 신고자들은 또 조직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 및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원활한 직무 복귀와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화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보호 조치나 신분 보장 조치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직권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 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해 화해 권고 또는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제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당사자와 또 위원 전원이 서명해서 화해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화해 조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서 이 화해 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